네,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토마토 회원 여러분,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30분 동안 이제 좀 해드릴 내용은 수급으로 풀어본 시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풀어본 수급을 통해서 향후 시장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번 보시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323억 팔았죠. 외국인들이 계속 좀 팔고 있는 상태에서 자, 개인은 뭐 계속 팔았을 거예요. 기관도 1497, 기관 이렇게 1497억이나 샀는데 지수는 26포인트나 빠졌죠. 왜 이렇게 빠질까? 기관이 많이 사는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매수가 보시면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 474억 샀어요. 근데 기관도 274억 샀어요. 근데 코스닥도 빠졌습니다. 0.68%. 자,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금융 투자에서 오늘 1606억 사고, 그다음 보험 사고, 연기금 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지난 금요일이죠. 12월 24일하고 12월 28일 오늘 양쪽에 걸쳐서 공격적인 매도한 주체 세력이 투신입니다. 투신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745, 코스닥에 34억, 33억. 자,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죠? 코스닥도 순매수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팔았어요. 개인들이 800억치나 팔았죠. 개인 투자가. 코스닥은 지금 개인들이 주식계를 뭐 떠나는지 어쨌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나 올해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을 7월부터 사신 분들이 많이 손실이 난 상태에서 9월달 반등하다가 다시 11월 중순부터 또다시 빠지니까 드디어 이제는 견디기는데 한계가 도달한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대다수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800억치나 많이 판 상태고요. 자, 그리고 기간 거래소도 마찬가지나 1952억이나 팔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융 투자가 많이 샀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올해 자 11월 만기죠. 이게 11월 11일 12월 동시 만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기간은 3조를 샀습니다. 3조 많이 샀죠. 외국인은 1조 4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이 3조 중에 1조 9천억치는 금융 투자고요. 나머지 한 6,960원 자사주랑 기타 자사주 많이 줄었는데요. 연기금 5천억, 보험 4천억. 그러면 두 개 중장기 투자자는 9,500억밖에 9,600억밖에 안 샀어요. 근데 금융 투자가 많이 샀죠. 그러면 결국은 보험과 연기금은 주로 배당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주로 장기 투자한 종목들을 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하는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성장 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과 연기금이 추세적으로 많이 사기가 쉽지 않다. 그 중에서 물론 보험과 연기금이 샀던 중장기에 좋은 종목은 사긴 샀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종목 내에서 좀 샀고요. 이 금융투자는 섹터별로 들어온 돈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에서 주로 1조 9천 이번 달에 샀는데 11월 11일부터 이 금액은 주로 배당 관련된 뭐 섹터뿐만 아니라 배당 관련된 업종 섹터를 주로 사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은 비차익으로 621억 들어오고 차익으로는 345억입니다. 그럼 전체 프로그램 966억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으로 이제 966억밖에 안 되는데 기관 투자가의 오늘 매수가 1497억. 기관 투자의 모습은 프로그램은 금융투자 좀 있고 나머지들은 종목별로 차별화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종합지수에서 오늘 보시면 26.59를 빠졌는데요. 오늘 장대 원봉을 내왔습니다. 어제도 24일도 원봉이, 오늘도 원봉이죠. 여기서 1조를 한 게 바로 투신권인데요.
자, 배당을 받는 투자보다는 오늘까지 갖고 있는 배당인데 배당을 통해서 올라온 주식을 그냥 좀 때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수 관련된 종목 외국인들과 같이 외국인보다는 투신권이 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강하게 26포인트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유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이제 먼저 차트에 보시면 이제 중국 지수가 있거든요. 중국 지수를 보면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 오늘 2.59% 빠졌는데요. 94포인트. 자, 중국이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박스권 상단에 이틀 이상 안착이 괜찮은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주봉을 보시면, 자, 오늘 주봉이 이번 주 아주 중요한 단가인데요. 3623포인트인데요. 이 3623포인트를 지금 안착을 못하는 구조죠. 12평 3623포인트.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술적으로 이 안착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상당히 매물은 물론 어느 정도 매물대 상단에 왔는데요. 이걸 안착을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여기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꺾인다면 좀 어려운 국면이고, 그런데 중국이 오늘 많이 빠진 이유가 바로 국유기업들 있죠. 국영기업들 순이익이 감소됐다는 게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그런 매물 부담을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IPO에 대한 물량 우려, 가열 우려감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지금 현재 가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주봉이 꺾인다면, 주봉이 꺾이면 중국은 계속 이때부터씩 가열이 갔죠. 주봉상으로. 한 번도 주봉이 여기까지 가서 꺾인 적이 없습니다. 60%, 스토캐스틱 60 이상 가서 꺾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번 주가 안 좋고 다음 주까지 안 좋으면 중국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국 시장의 중국 상해 종합지가 지수가 여기가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 둘, 세 개 A파 하락이 완료됐습니다. B파 반등이죠. 이제 C파 하락 중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C파 하락 중이고 우리도 C파 하락 중이에요. 하락 파동은 이렇게 파동이 하락 파동 A파, B파, C파죠. A파, B파, C파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요. 물론 A파가 길고 B파가 짧고 C파가 짧은 경우도 있고, A파가 짧고 B파 길고 C파가 엄청 긴 거, 이런 경우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현재 상태는 여기서 아마 현재 여기가 꺾인다면 이거는 C파 하락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물론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좀 더 봐야 되고요. 자, 지금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상해 종합지가 지수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을 거쳐서 좀 안 좋은 모양이죠. 위로 가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자, 그리고 중국을 먼저 봤죠.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의 어떤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은 뭐 변동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독일의 주봉 차트도 여기 꺾이려고 하고 말고 골든 크로스 발생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에 지금 와 있죠. 언제든지 눌림목 줄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는 줄고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서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고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주간이고 독일도, 그래서 독일도 지금 수출도 좀 수출도 감소되고 있어서 이게 위로 가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별로 없다.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고요. 일봉을 보시면 독일 지수도 일봉이 저항선에 놓여 있습니다. 22평선에. 그래서 꺾였다 저항선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한 밴드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 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독일도 현재 쉽지 않은 국면이죠. 자, 그러면 나스닥 종합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아주 중요한 거죠. 지난번 여기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폭발하고 나서 반등했죠. 반등하고 나서 지금 22평선 돌파 여부가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요. 물론 24일 3시간밖에 거래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놓여 있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데요.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꺾인다면 아직까지는 여기 또 마찬가지로 C파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우존스는 주봉인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 급락을 한 이후에 파동을 그리고 A파 하락하고 B파 반등했으면 다시 여기서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 추가 하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22평선을 지지하는지 주봉상으로 아주 중요한 단계고요. 그래서 물론 지지선이 16,000 초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깰 걸로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보면, 자,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40달러 돌파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전고점 38달러대를 강하게 돌파를 아직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만한 유가 관련된 이제 호재가 없다. 물론 이제 셰일가스의 공급량이 이제 축소되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내년에 또 이란의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제기되면 그리고 1월부터 셰일가스가 수출이 시작되죠. 수출이 시작되게 되면 전 글로벌적인 유가였던 공급이 미국 셰일 오일이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 유가가 바닥을 확실히 치고 추세 상승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다우존스 산업지수 30개 중에 에너지 기업들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거래가 실리고 나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치중해야 될 단계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 나스닥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주 주봉도 현재는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여기 반등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여기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 보시면 일봉 보면 거래가 실린 후에 지금 거래가 실리고 난 상태에서 22평선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강한 모습이고 스토캐스틱도 60 이상 와 있고 그래서 지금 22평 돌파 여부 있죠. 그러지만 여기 매물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강력히 돌파할 수는 호재가 없다면 다시 눌림목 줄 수 있든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주로 지지선을 다 깹니다. 강력하게 지지선 지금 내일 또 이것을 돌파를 안착을 다시 반등을 해서 못한다면 다시 이 지지선은 당연히 붕괴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주봉을 보시면 지금 내려와서 두 번 아직도 세 번 한 번 남아 있죠, 여기서.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다. 내일 이제 걸리락을 하죠. 지수는 걸리락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수 걸리락 하게 되면 한 20포인트 이상 좀 기준가가 얼마 될지 봐야 되지만 1964포인트죠. 오늘 그러면 내일 걸리락해서 한 1940 정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양봉 떠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1931포인트가 주봉으로 지지선입니다. 1931포인트.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지지에서 반등 양봉 뜨고 월요일, 수요일 마지막 30일 날은 다시 연봉 뜨더라도 이렇게 해서 올해 끝나면 월봉이 형성되죠. 자, 그럼요. 월봉이 12평선인 기준입니다. 2027포인트는 안착을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중심선인 2004포인트도 올해 장으로 안착 못할 거 보이면 2004포인트, 2024포인트가 이거 안착을 못하기 때문에 연봉 두 개죠. 그래도 밑꼬리로 반드시 달아야 된다. 다시 30일 날 종가로는 현재 가격 걸리락 하고 나서 1960대는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경우든지 자 1948포인트 이상 12월 말 종가 12월 30일 종가로 1948포인트 이상이 와 있어야만 우리는 위험하지 않고 다음 달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2189에서 내려와서 A파 하락 비파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꺾여서 이제 여기서 다음 달까지 내려간다면 좀 더 이 1800포인트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 물론 저도 이렇게 1800포인트 깨고 당장은 내려갈 이유는 특별한 건 없다. 그래도 없는 상태에서 하반 경직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질적으로 안 좋은 장입니다. 질적으로 안 좋은 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치중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자 투자 전략을 이제 아침에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투자 전략을 쓰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시면 이렇게 유가 상승 기간 순매수는 지속될까? 유가 상승 지속되지 않고요. 기간 순매수도 지속되지 않을 걸로 저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된 경제지표 일정은 시카고 PMI 지수가 목요일 날 발표되고요. 1월 1일 날 PMI 중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우리 휴장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가 얼마나 개선된지 나쁜지에 따라서 연초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면 한번
자, 11월과 12월에 우리 기관들이 무지하게 많이 샀죠. 3조 샀는데요. 자, 그 샀던 이유가 바로 계절성입니다. 기관 순매수는 11월과 12월에 많이 샀는데 이것은 내일부터 들어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이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자, 오늘 또 1497종의 프로그램 매수 말고요.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1600억 정도. 그래서 이 금융투자 산 건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별로도 있는데요. 그다음 금융투자가 요즘 사는 특징들이 있어요. 반도체 실적 좋은 거 몇 개랑 그다음에 OLED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기차도 있고요. 내년에부터 성장하는 산업 종목 중에 차별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그걸로 돈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배당 관련된 관련된 섹터, 배당 관련된 종목들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금융투자가 내일부터도 계속 들어오지는 이게 많이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융투자 금액이 상당히 축소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수급이 이 기간 순매수가 이제는 1월에는 없습니다. 거래 1월에는 순매수 절벽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자, 올해 1월에 또 오히려 순매도가 일어났죠. 자, 1월, 2월, 3월 기간도 못 샀죠. 4월에 엄청나게 팔고 이것을 누가 받아줬습니까? 올해는 외국인이 받아줬죠. 외국인 2월 2일부터 3월 중순까지 3조 5천억 샀습니다. 4조까지. 그래서 외국인이 받아줬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외국인이 받아줄 수 있나요? 못 받아줍니다. 왜 못 받아줄까요?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지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되면 돈이 들어오겠지만 돈이 들어오는 건 시기상조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1분기는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기간도 결국 팔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성으로. 지금 계절성으로 순매수했으면 계절성 순매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는 더 빠집니다. 이렇게 보고 이게 합리적인 거죠. 아,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강세장 온다. 그래서 주식을 지금 기회다. 매수할 때 내려오니까 주식 매수를 기회다. 사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갖고 있는 주식도 더 빠지면 대형주 더 빠집니다. 그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 27% 갔는데 지금 현재 29%입니다. 자, 29%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팔았기는 다시 들어온다. 그럼 들어올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매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외국인이 현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지금 0.25, 0.5까지 2호에서 0.5까지 올라가고요. 앞으로 내년 1.3까지 올라가는. 우리나라 금리 1.5예요. 우리나라 금리 내년에 별로 못 올리겠죠.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한 조에 1165원인데요. 현재 1165원이죠. 그럼 이 원달러 한 조에 1100원 초반까지만 이렇게 내려간다면 외국인들 돈 들어오면 내려가겠죠.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고 워낙 달러가 약세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 약세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 그것은 경기가 좋을 때 얘기죠.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근데 미국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체 세계적인 경기가 패러다임이 바뀐 어떤 경기의 재편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 과정 속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심한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이 적다고 올라간다. 이것은 과거 논리로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서 그 산업을 이끌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체 본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반도체도 물론 중국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론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있습니다. LG화학부터 삼성 SJ, SK 이노베이션. 이래서 전기차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산업을 새로 성장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새로운 산업이 나오겠지만 그동안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화학은 벌써 이제 주도적으로 잡았고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다시 회복해주면 다시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확보해서 들어오기는 시기상조다. 앞으로 한 3개월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 상향하고 나서 이렇게 외국인이 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것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는 그렇지 않다. 지금 신용등급 상승하는 외국인 안 사잖아요, 그죠? 하루 잠깐 샀다 그냥 오후에 순매도 돌았었죠. 왜 기대할 거 없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코스피 주봉을 저는 이제 1932, 2019인데 여기서 일단 움직이고요. 1932포인트까지는 찍을 거다. 밑에 박스 강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전략을 이렇게 제시했듯이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오늘 전체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코스닥이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1월달 1월 장세 훨씬 더 셀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코스닥에 사는 주체 세력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상승률 오늘 마이너스 한 4포인트, 4.48포인트 빠졌는데요.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주식 2% 이상 올라갔던 종목 중에 거의 다 낙폭 가대주가 올라갔습니다. 자, 코미팜, 대하제약 전부 다 톱텍 빼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한 겁니다. 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한번 대하제약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잠깐 올라갔다고 3%, 3.8% 올라 이거 오른 거 아니죠.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면 지금 추세가 아닙니다.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거는 이 추세적으로 간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올라갔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추세를 끌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서 없습니다. 물론 인바디라든지 헬스케어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성장한 헬스케어 쪽하고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임플란트 쪽은 새로운 내년에 시장이 하나의 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 헬스케어 실적이 좋고 중국 시장에 성공한 기업들은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전기차 관련된 겁니다. 전기차 관련된 것은 추세가 가고 있죠. 추세가 갔다가 있고요. 그럼 내년에 결국은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주 있죠. 전기차라든지 OLED도 지금 추세적으로 가고 있죠. OLED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바이오 중에서도 차별화 움직입니다. 차별적으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헬스케어 가는 건 몇 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처럼 업종 내에서 몇 개 종목이 움직이는 거죠. 바로 돈이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돈이 몰리는 종목 위주로만 사셔야 된다. 만약에 헬스케어가 20개 종목이 있다면 이 20개 종목 돈이 몰리는 것은 3종목밖에 없습니다. 그 3종목, 전기차의 종목이 30개 있다면 그 30개 중에 돈이 몰리는 것은 한 5개,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전부 다 가지 않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그 다음에 시장 MS를 점하는 종목, 그 다음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내년 봄에까지 좀 현재 모습이 괜찮아지고 있는데요.